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그 뜻과 그리고 그래프와의 성질에 이어서 오늘은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하고 또 대칭이동하는 그 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사실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함수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거에 대해선 배워왔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개념 1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이 식이 y는 a의 x제곱이었던 녀석이 자, x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자, x자리 대신에 x-m을 집어넣게 됩니다.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게 됐다고 한다면 뒤에다가는 플러스 n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한 3만큼 이동했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요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a의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대칭이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x축 대칭이동, 두 번째는 y축 대칭이동,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처음에 x축 대칭이동은 자, x축 대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x축 대칭이동을 하게 된다면 엄한 y가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y로 바뀝니다. 네, x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y의 y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제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던 함수를 제가 x축 대칭이동을 시켰어요. x축 대칭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음수였던 녀석들은 자, 양수로 이렇게 확 뒤집어지겠고 반면에 양수였던 애들은 이렇게 음수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하게 될 텐데, 자, 이게 딱 어떻습니까? 기존의 y좌표 음수였던 애들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양수로 부호가 바뀌어버렸죠. 또 기존에 또 플러스였던 y값들이 다 음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기존에 y는 a의 x제곱이었던 식에서 y의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x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y가 돼요. 자, 그렇지만 보통 우리 함수를 표현을 할 때 y는 뭐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y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 1로 개수를 플러스 1로 둡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거는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존의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됐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다음입니다. 자,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엄한 x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x의 부호가 마이너스 x로 바뀌게 돼요. 자, 이것도 그림적으로는 이랬던 함수가 예를 들어 x축 아닌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됐으면, 자,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저기 x 값이 3일 때의 그런 y 값들이 자, 이제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야 비로소 그 y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x축의 좌표들이 다 부호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대칭 이동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y는 a의 x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x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이동입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우리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의 부호도 바뀌어. 또 y의 부호도 바뀌어. 실제로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이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도 한번 하게 된 각각 한 번씩 이루어진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성질들이 다 나타납니다. 따라서 x축 대칭 이동도 했으니 앞에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또 y축 대칭 이동도 했으니 x의 부호도 바뀌어.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됐을 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지수함수 지금 y는 a의 x제곱의 그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밑이 1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우선 이렇게 그려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겠죠?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 했던 x축 대칭 이동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의 그래프. 다음에는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을 해봤다고 생각할게요. 이 기존 함수를.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조금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는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점 대칭한 함수도 그려보면 원점 대칭은 기존에 있던 검은색 함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이동도 한번 하고 x축 대칭 이동도 한번 한 겁니다. 따라서 이미 y축 대칭 이동을 한 파란색에다가 x축 대칭 이동만 시켜주면 이 함수를 그려지게 되겠죠. 이 함수가 바로 원점 대칭 함수다.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렇게 평이동, 대칭 이동을 했을 때의 함수의 개형은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개념 19번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에서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는 그냥 개념을 다 써놨어요. 자, 개념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x가 m 이상이고 n 이하인 그 구간에서 지수함수 fx가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 x는 m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리고 x는 n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x는 m에서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오타여서 이거 최대값이다. 최대값 fm을 갖게 되고요. 다음에 x는 n에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일단은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이게 사실 말로만 들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실 텐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하면 한 큐에 설명이 됩니다. 자, 우선 지수함수를 그려놔야겠죠. 지수함수를 제가 우선 1번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구간을 적절히 m과 그리고 n을 설정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x는 지금 정의역은 x는 n보단 크거나 같고 n보단 작거나 같기 때문에 사실 얘는 함수가 다 그릴 게 아니라 저 m 이상 n 이하의 영역만 그리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영역들은 우선 지워 놓을게요. 함수가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함수의 최대값과 그리고 최소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확연히 보이시죠? x가 n일 때 가장 높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x가 m일 때는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언제가 최대값이겠느냐.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은 y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y값. y값이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라고 하시면, 자, 딱 봐도 보이시죠? x는 n일 때 최대값이고요. 다음에 x가 m일 때 최소값일 겁니다. 이때가 최대값, 그리고 이때가 최소값. 되셨죠? 자, 이렇게 x값이 크면 클수록 y의 값도 큽니다. 반면에 x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자, 이런 성질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자, 그건 바로 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증가하는 함수란 건 또 무엇이었느냐? 자,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점점 커지는 성질을 가지는 걸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증가함수. 따라서 이제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자,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하는 함수지. 증가하는 함수일 테니까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최대값이겠고 x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x는 m이면 그럼 최소값이겠다. 끄덕끄덕. 또 x가 큰 n 값이면 최대값일 거다. 끄덕끄덕.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것도 설명이 좀 수월해지죠. 자, 밑에 있는 것도 설명해 보면 다시 오겠네. 얘를 이쪽 부분만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다음에 m부터 n까지인데 이번엔 제가 여기를 m이라고 잡아놓고요. 이번 여기를 n이라 잡아놓겠습니다. 자, 그럼 m 이상 그리고 n 이하인 영역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영역은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두시면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죠. 네,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y 값은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최대값을 찾고 싶다면 x에다가 가장 작은 애를 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작으면 작을수록 y 값은 크니까. 그래서 x는 m일 때 가장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바로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반면에 x에다가 큰 값을 대입하시게 되면 최소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 이거 참고하셔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대 최소 내용 문제는 뒤에 가서 나중에 풀어보는 걸로 하고 우선 지수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으니 지수함수 관련된 내용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보기 중 지수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수함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 자리에 어떤 x에 관련된 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요걸 갖다가 지수함수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번은 기억은 자, y는 3의 마이너스 5x제곱. 자, 즉 x에 관련된 식이 들어가 있죠. 네, 얘는 지수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가 됩니다. 자, 다음에 니은 y는 x의 5제곱은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수 자리에 x에 관련된 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자, 얘는 뭡니까? 바로 5차 다항함수죠. 5차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자,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다음에 디귿 y는 2분의 1에 x 더하기 2승. 자, 이것도 지수 자리에 x에 관련된 식이 들어가 있으니 얘도 지수함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은 y는 2의 10제곱. 자, 얘도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자, 얘는 지수함수였을까 아니라 얘는 뭐냐면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자,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y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 이건 상수함수다.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3의 x제곱에 대해서 x일 때 자,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1을 대입해 보시면 y는 조금 3의 1승이니까 바로 3이겠고, 두 번째는 f3은 3의 세제곱 하시면 되니 27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 자, 이거 뭐예요? 3분의 1 되겠고, 마지막으로 3의 2분의 1제곱 하시면 요거는 루트 3이 된다라고 배웠었죠. 이렇게 답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다음 함수의 그래프. 자, 1번 y는 3의 x제곱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사실 그냥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증가하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y는 3의 x제곱의 그림이다.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밑이 0과 1 사이의 값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x축 위에서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항상 빨간색도 다시 살펴보시면, 자, x축과는 만나지 않는다. 0,1을 지난다. 계속 증가한다. 화면의 파란색은 점점 감소하는 중이다. 그리고 0,1을 또 지난다. 그 다음에 x축과는 만나지 않는다. 네, 이거 세 가지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뒤에 것까지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자, 뒤에 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에 개념 20번,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같다면 x1과 x2는 서로 같다. 자, 이 둘은 서로 동치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x1이랑 x2가 서로 같다면 ax1과 ax2도 서로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살펴보시면 9의 x제곱과 지금 3의 x 더하기 1제곱이 같다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9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3의 2x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 그럼 지금 현재 밑이 서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밑이 서로 똑같은 상황에서 이 둘이 서로 똑같대. 서로 똑같대. 그렇다면 지수끼리도 서로 어떨 것이다? 그렇죠? 똑같을 것이다. 위에 나와있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밑이 서로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서로 같다면 그 지수들끼리도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포함한 이런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수 방정식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밑이 서로 일치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9와 3이 서로 아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로 x는 x 더하기 1과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밑이 같게 된 상황에서 그럼 지수끼리도 서로 똑같겠네, 즉 2x가 x 더하기 1과 똑같겠네 라고 식을 세우셔서 이거 넘겨주시면 간단 계산이죠. x는 1이 될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2의 x제곱과 8분의 1이 똑같답니다. 자, 그러면 밑을 똑같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2의 x제곱과 그리고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 자, 결국 이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수도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제 2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1번. 자, 이건 땡큐입니다. 밑이 서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수끼리도 서로 어떨 것이다? 그렇죠.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넘겨주시고 4 넘겨주셔서, 자, x 넘어가면 x,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4다. 결론 지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4분의 1의 x제곱이 64가 나왔다. 자, 지금 서로 밑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 같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 변형을 시키겠고요. 다음에 64라는 녀석도 4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밑이 서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x가 3과 같다. 즉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3의 x-1제곱은 81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3의 x-1제곱과 81분의 1은 3의 4제곱을 역수 취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81이라는 녀석은 3의 거듭제곱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지수끼리도 서로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넘겨주시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개념 21번 밑에 나와 있는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a의 x1제곱보다 a의 x2제곱이 큰 상황에서, 얘는 지수만 이렇게 똑 떼어서 가져오시면요, 지수끼리도 x1보다는 x2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이 지수 함수,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죠.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x 값이 크면 클수록 y 값도 커집니다. 자, 즉 얘네들은 여기가 ax1제곱, ax2제곱이 있어요. 자, 그래서 ax1제곱보다 ax2제곱이 크다라는 얘기, 즉 함수값이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이 대응되는 x1과 x2도 x2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x1보다 x2가 크다면 그 녀석들의 함수값 ax1과 ax2도 같은 부등호, 즉 ax2가 더 크다라는 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 함수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ax1 제곱보다 ax2 제곱이 더 크대. 자, 그러면 지수를 가져오시게 되면요,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는 오히려 요 지수 함수가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자, 감소하는 함수가 되면서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을 때, 자, 거꾸로를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를 x1보다 지금 x2가 예를 들어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바꿔놔야겠네요. x2고 그리고 x1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x1보다 x2가 더 이렇게 작은 상황에서 그때 어떻습니까? x2의 함수값이 훨씬 더 크죠. ax2, 여기는 ax1이에요. 네, 그래서 ax1보다는 오히려 ax2가 더 크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이 감소하는 함수일 때는 더 x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작은 y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3의 x제곱과 27을 비교할 때 27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등식, 즉 3의 x제곱보다는 3의 세제곱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다면 요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지수를 가져왔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x가 3보다 작은 거예요. 자, 반면에 2분의 1의 x제곱과 8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8이라는 녀석은 2분의 1의 세제곱을 역수 보내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x랑 마이너스 3, 요 x랑 마이너스 3은 가져오시되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제 21번을 보시면요, 자, 이번에도 3의 2x 더하기 1제곱 그리고 3의 x제곱이 있을 때, 자, 요거는 지수만 데려오십니다. 즉 2x 더하기 1과 그리고 x 데려오시고요. 자, 밑이 1보다 큰 애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x 넘어오시면은 x, 자, 1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1 되겠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4의 x제곱이 128보다 크답니다. 자, 4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2의 2x제곱이고 그 다음에 128은 2의 4, 8, 16, 32, 64, 128, 7제곱이네요. 자, 이번에도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얘는 2x와 7 지수 데려오시고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x가 2분의 7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자, 3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27분의 1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3분의 1의 x제곱은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27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지수들 이렇게 데려오시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이제는 똑같지 않고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 개념과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고요. 똑같은 순서대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